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룩업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count if, sum if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센다죠. count if 함수는 조건 함수인데,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count if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또 셀의 합계를 구할 때 sum은 합계죠. sum if 함수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합계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함수의 활용법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제가 간단한 이제 과일의 단가와 수량과 판매 금액이 나와 있는 이런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count if 함수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count if 함수의 수식 먼저 알아볼까요? 여기다가 count if 여기 나오죠? 예.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range 나오죠? 범위가 나오는 거. 어느 범위에서 구할 건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범위와 조건. 범위, 조건이 나오겠죠?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 count if 셀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요. 조건은 이제 셀을 참조 또는 상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상수로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결과란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이 5만 이상인 셀의 개수를 구하려고 그래요. 5만 이상인 셀의 개수. 그러면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조건으로 5만 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은 셀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야겠죠. 먼저 셀의 개수를 구하라고 셀의 개수를 구하라 뭐예요? count if가 될 것 같아요. 그죠? count if. 그리고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범위는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예, 여기서부터 찾으면 되겠죠? 예, 2죠, 2. 4가 될까요? 2, 4에서 2열이죠? 2, 4부터 2, 8 여기가 8열이죠? 예. 요 범위 내에서 어떤 걸 구해야 돼요? 5만보다 5만보다 크거나 같은 셀의 개수를 구하라고 요 범위 내에서 5만보다 크거나 같은 셀의 개수 count if 셀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보면 5만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가 있죠? 오렌지, 딸기, 참외 이렇게 3개가 있죠? 예, 이 셀의 개수는 3개다 라고 이렇게 3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count if 셀의 개수를 구하세요. 어디서부터? 2,4에서 2,8까지의 범위에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딱 나오죠? 2,4에서 2,8까지의 범위에서 구하세요. 어떤 것보다 구하는 거? 10만보다 크거나 같은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세요. 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몇 개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되죠? 네. 2,4에서 2,8까지 범위 내에서 10만보다 크거나 같은 셀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나가 나와야 돼요. count if 딱 해주니까 어때요? 1 나오죠? 예. 이럴 때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count if를 사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sum if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수량 몇 개 이상인 과일의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하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먼저 sum if의 함수 수식을 알아야겠죠? sum if 네, 나오네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야. 지정된 셀들의 합계는 sum if를 구해요. sum if도 마찬가지로 range 범위가 나오죠?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 뭐야? 조건 나와요. 조건 그죠?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은 범위 2가 나와요. 범위 처음에 나오는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셀을 찾고 범위 두 번째 복권에서 뭐예요? 범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셀의 합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번째 범위를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범위 1에서 조건을 검사하고 합계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수량이 범위를 정해주겠죠. 네,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이 중에서 조건이 몇 개 이상 판 것들, 20개 이상 판 것들, 30개 이상 판 것들의 셀을 구해서 그 값을 범위 2에서 구해서 합계를 구해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몇 개를 할까요? 30개 이상 팔린 과일들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이제 한번 정해볼 거예요. 그러면 30개 이상인 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개수의 범위는 앞이 되겠죠. 판매 수량을 알아보는 그 개수의 범위는 앞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먼저 D가 되겠네요. 그죠? D4에서 D8까지. 네. D4에서 D8까지의 범위에서 조건을 줘야 돼요. 어떤 조건을 주냐면, 30개보다 많이 팔린, 30개보다 크거나 같은 30개 이상인 그런 과일들을 찾아라. 그리고 합계를 구하는데 합계는 어디서 구해요? 네, 여기 판매 금액 내에서 구해야겠죠. 합계는 2포에서 2,8까지. 여기에다가 합계에다가 범위에다 요거 안 치죠? 네, 2포에서 2,8까지. 여기서 30개 이상인 것들을 이제 D4에서 D8에서 찾아서 그 합계는 2포에서 2,8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엔터 해주면 우리가 보면 30개 이상인 게 참외하고 바나나죠. 네, 얘들의 합계를 구하면 어때요? 128,400원 나와야겠네요. 그죠? 합계는 여기서 두 번째 범위에서 구할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엔터. 128,400원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두 개를 정해주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에 합계를 구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몇 개를 팔렸는지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30개 이상 팔린 과일이 총 몇 개 팔렸는지 구해라 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려면 조건 2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범위 1에서 30개 이상 팔린 과일들을 찾아서 그 판매 수량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팔린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요 범위, 첫 번째 범위 내에서 합계를 구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조건 2를 우리가 삭제해도 된다고 그랬죠. 조건 2를 삭제하면 첫 번째 조건에서 조건을 검색하고 첫 번째 조건에서 합계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역시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sum if 사용해야겠죠? sum if 사용을 해줘야 돼요. 조건은 어디에요? 범위는 D4죠? D4에서 D8, 네, 요 범위에서 구할 거예요. 어떤 조건이죠? 예. 30개 이상인 조건이에요. 30개 이상인 과일이 몇 개 팔렸는지 구해라 라고 하면 다시 범위를 D4에서 D8 정해줘도 되지만 정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첫 번째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로 닫아주면 팔린 개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엔터. 아이고. 네, 여기 쌍따옴표 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조건은 쳐야 되는데 조건은 이렇게 여기가 잘못됐네요. 범위가 D4에서 D8 네,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그래서 엔터 치면 30개 이상인 게 뭐예요? 참외와 바나나니까 팔린 개수는 68개 딱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즉 셀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count if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sum if를 이용을 해가지고 합계를 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합계를 구할 수도 있다. 다음에 우리 다시 성적표를 가볼까요? 네, 성적표를 갔습니다. 성적표에 가서 우리가 count if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여기 아래에 이런 표가 나왔죠. A반 학생이 몇 명인지, B반 학생이 몇 명인지, C반 학생이 몇 명인지 구해보고요. 이
위에 있는 성적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A반의 평균, 국어 평균, 영어 평균, 뭐 수학 평균, B반의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선택 영역은 이제 C3부터 어디까지요? F13까지.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이 나왔고요. 반이 나왔죠? 네, 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C3에서 F13까지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수식 탭으로 가야겠죠? 수식 탭에 가니까 선택 영역을 만들기 나왔어요. 선택 영역 만들기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니까 선택 영역의 이름은 뭘로 만들 건지 나왔어요. 이름은 우리가 반, 국어, 영어, 수학 해서 첫 행을 이름으로 만들겠어요. 이렇게 첫 행을 이름으로 만들어라.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이 선택 영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름 관리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관리자 갔더니 반, 첫 행의 이름이죠? 이름에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반. 이런 이제 선택 영역이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네,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참조 대상을 보면, 이렇게 성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나오죠? 닫기. 나왔습니다. 먼저, 셀 I17 여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셀 I17을 선택해줘서 여기다가 A반은 몇 명인지, 이 선택 영역 중에 A반이 몇 명인지 찾으세요. 그럼 셀의 개수를 찾아야겠죠. 이 뭐 길동, 영심, 영국 중에 A반이 몇 명인지 찾으세요. 뭐죠? count if를 이용을 해야겠죠. 네. count if를 이용해요. count if. count if 이용하면 영역을 구하라 그랬어요. 영역. 그죠? 영역은 이 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 반의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범위는 반이 되겠어요. 선택 영역을 미리 이 한 줄을 반이라고 정의를 해놨죠? 반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그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야. 반의 영역에서 물론 셀 지정을 해줘도 돼요. C4에서 뭐 C13 해줘도 되지만 아까 이름을 정해놨으니까 그냥 반 써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돼요. 쉽죠? 이 반의 영역에서 A반을 찾아라. A를 찾아라. A는 H17에 이렇게 A라고 나왔어요. 그죠? 지금 A반의 인연수를 구하니까 그 조건은 뭐냐면 H17이 되겠어요. 즉 A반을 찾으세요. H17 가로 닫기 이렇게 해주면 이 반의 범위에서 H17 A는 몇 명이나 되나요? count if 셀의 개수를 구하세요. 3이라고 나오네요. 하나, 둘, 셋, 3 딱 맞죠? 네. 그럼 다시 이 반의 영역에서 B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한번 더 입력을 해볼까요? 역시 count if가 되겠죠? count if. 네, 2반. 역시 영역은 반이 되겠어요. 우리가 반을 아까 선택 영역을 정의를 해놨죠? 반이 되겠어요. 이렇게 반. 이 반의 영역에서 B반. B 나왔죠? H18. 조건은 H18이에요. B에 맞는 애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구하세요. B반은 몇 명이죠? 4명인가요? 네, 이렇게 4명 나왔네요. C반도 역시 하나니까 뭐 해볼까요? count if. 역시 반의 영역에서 H 19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19. C반의 애들을 몇 명인지 찾으세요. 라고 하니까 C가 하나, 둘, 셋, 3명 나오죠? 그래서 count if를 이용을 해서 범위를 수식에서 먼저 범위를 정해주고 범위한테 이름을 다 지정을 해줬어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반 영역 정해주고선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국어 영역 중에 A반 애들의 뭐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평균을 구할 수도 있어요. 국어는 합계를 구해볼까요? 합계는 sum if라고 그랬죠? 네, 국어의 합계가 되겠어요. 국어의 합계는 뭐였어요? 국어의 합계는 sum if죠? sum if.
국어의 합계는 SUMIF가 된다고 그랬어요. SUMIF. 조건은 어떻게 되죠? 네. 반의 영역에서 먼저 SUMIF는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반의 영역에서 A반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A반. A반은 H17이죠. 조건은 H17이 되겠어요. 반의 영역에서 A반 H17을 구해서 그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는 국어 영역에 있죠. 그죠? 국어 영역에서 구하세요. 국어 영역에서 구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즉 반의 영역에서 A인 애들의 합계를 이제 뭐죠? 국어 영역에서 구하세요. 클릭해주니까 어때요? 250이 나와요. 78 더하기 88 더하기 86인가 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국어의 평균 합계는 이렇게 반 그리고 조건 그리고 합계 구했어요. 합계 영역의 합계. 그죠? 근데 평균은 인원수로 나눠주면 돼요. 인원수. 인원수는 뭐예요? 지금 I 17이 인원수죠? 그래서 만약에 평균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나누기 I 17까지 해주면 이렇게 딱 평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은 84가 돼요. 근데 여기는 합계도 구할 수 있고 합계는 SUMIF를 이용해서 구하고 평균은 우리 나누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중앙 맞추기로 할까요? 보기 좋게. 네. 다시 한번 B반의 국어 평균 구해볼까요? B반. B반도 역시 SUMIF죠? SUMIF. 반의 영역에서 어떤 반이죠? B반이니까 H18이 되겠네요. H18의 조건 B반의 성적을 어떤 성적? 국어 성적이 되겠죠? 국어 성적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SUMIF는 합계죠? 예, 요까지만 하면 이렇게 합계가 나와요. 그죠? 요 합계를 요까지 합계죠? 합계를 나눠주세요. 뭘로 나눠요? 인원수 4로 나눠야죠. 4는 I18이네요. I18로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B반의 국어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C반도 마찬가지겠죠? 예, C반도 SUMIF 반의 영역에서 어떤 반이죠? H19 C반이죠? H19 C반이에요. C반의 합계를 어디서 구해요? 국어에서 구해요. 국어 범위에서 구해요. 국어 범위에서 구해서 나눠줘야 돼요. 뭘로 나눠요? I19 즉 I19는 3이죠? 네, 요 3명의 인원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어도 간단하겠죠? 영어 SUMIF 역시 반 그리고 조건은 H17이 되겠죠? 예. A반의 영어 평균이죠? 그리고 범위가 이번에는 영어가 되겠어요. 범위가 영어의 합계를 A반의 합계를 구해서 나누세요. I17 즉 인원수 3이죠? 요 I17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는데 땡겨볼까요? 여기는 뭐가 됐죠? 네, 반이 그대로 들어가고 H18 B반이 들어갔죠? B반의 영어 성적을 구해서 I18로 나눠주세요. 즉 I18 요거죠? 4, 4명으로 나눠주고 여기는 역시 반인데 어떤 반이죠? H19 C반이 되겠죠. C반을 구해서 C반의 영어 영역에서 합계를 구하고 I19 C반의 인원수 3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그죠?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수학평균도 우리가 한번 해줘야겠죠. 수학평균 SUMIF가 되겠습니다. SUMIF 반이죠. 반의 영역에서 C반을 구해요. A반을 구해야 돼요. A반은 H17이죠. 17의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의 수학 성적을 구해요. 수학 성적의 합계를 구해요. 그죠? 이 SUMIF까지는 합계라고 그랬어요. 나누기. 인원수로 나눠야 되겠죠? I, 그죠? 17. 네, 인원수가 3명이니까 인원수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 평균이 나와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땡겨주면 알아서 H18, I18, H19, I19 이렇게 알아서 B반, C반의 평균이 쉽게 구해지죠. 하나만 입력을 하면 쉽게 구해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수점이 너무 많으면 소수점 이렇게 줄여주라 그랬죠? 소수점 줄이기, 얘도 줄이기, 2자리 정도까지 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UMIF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 COUNTIF를 이용해서 인원수를 구해서 평균을 SUMIF와 COUNTIF를 이용해서 쉽게 구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함수니까 알아